안녕하세요. 탑스동물 메디컬 센터의 원장 이수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신부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신장이 하는 기능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몸에서 생기는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 그리고 놓칠 수 있는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능, 그리고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에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자극해주는 기능,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부전이라고 하면 이런 역할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일단 독소가 쌓이고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피로감, 우울감, 식욕 부진,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의 저조, 그리고 음수량의 차이, 그리고 소변 양의 차이,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도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급성으로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물질 중에는 흔히 과일 중에는 포도, 식물 중에는 백합과 등이 신독성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경우나 아니면 심장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거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했을 때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만성 신부전은 단계별로 한 4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 치료나 그리고 식이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는 병원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신부전 같은 경우에 이미 증상이 드러나 버리면 신장 기능이 거의 4분의 3 이상 소실이 된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할 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신장 수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신부전의 조기 단계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장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만성적인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탈수 때문에 결국은 신장 기능을 더 안 좋게 만들고 또 돌아가면서 또 탈수를 일으키고 또 탈수가 또 신장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적절하고 충분한 음수량을 유지시켜주는 게 초기 단계에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판되고 있는 신장 보조제들을 복용함으로 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1차적으로 흡착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부전이 조금 더 중증으로 진행이 되어서 아이의 컨디션 변화도 뚜렷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서 집중적인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 수액 치료 이후에도 신장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만성 신부전 환자한테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자가로 피하 수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액 치료라든지 음수량이라든지 식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아이의 신장 수치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는 저희가 말기 신부전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투석은 일회성, 단발성으로 해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투석을 계속 해줌으로 해서 이미 손상받은 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혈 자극 인자를 내보내잖아, 신장에서. 이 기능까지 마비가 되면 말기에는 빈혈까지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 왔을 때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혈세포 자극 인자가 주사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주사 처치가 같이 들어가야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부전 환자한테는 단백질이 무슨 독성 물질처럼 단백질 제한 시기를 많이 권유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신부전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중증도에 따라서 단백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단백질이 아주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부전 초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이 배설이 되어버리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을 신경 써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독으로 작용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단백질을 제한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히 신부전에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를 진단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에 먹는 처방사료는 일단 맛이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컨디션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하는 환자한테 신장 처방식을 줬을 때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그 신부전의 단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서 급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일단 신장은 수분의 재흡수, 탈수 관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피하 수액을 열심히만 해줄 수 있다면 아이의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신장이라는 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분 섭취예요. 그러니까 신부전으로 가는 거를 막고 싶거나 내 아이가 이미 신부전이 진행이 되었거나 상관없이 물을 많이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 열심히 물 먹이자 라고 결론을 내고 싶네요. 오늘은 신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